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금일은 5월 10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 3종목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0.54%, 코스닥 같은 경우가 0.73%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코스피를 좀 매도를 하고 코스닥을 소량 매수를 했어요. 이와 반대로 외국인은 코스피를 좀 매수를 하고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이제 큰 폭은 아니고 적은 수량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하락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 코스닥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 3월부터 올라오던 추세가 이제 4월 중순 이후로 좀 꺾이고,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단은 지켜줘야 될 포인트가 825포인트예요. 종가상에는 지켜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내일과 요번 주까지도 요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슈들이 항상 많죠. 뭐 CPI 이슈도 있고,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아직까지는 좀 혼조세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기사를 먼저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 이런 기사가 나왔죠. 바이든 공화당과 부채 한도 합의 실패, 미국 디폴트 우려. 사실 디폴트 우려는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5월 말까지 협상이 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채 한도를 이제 늘려야 되는, 플러스 시켜야 되는 흐름인데, 지금 반대편 쪽에서는 줄여라, 안 된다 라고 맞서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뭐 트럼프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부채 한도는 일단은,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는 있는데, 사실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클 겁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기한 마감 때까지 거의 밀고 당기기를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좀 합의는 될 거라고는 보여져요. 지금 강대강 대치로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 6월 1일이죠.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 이런 불안감 때문에라도 지금 지수가 못 움직이는 부분은 있어요. 주가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다?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주가에서는 불확실성은 가장 안 좋은 악재예요. 사실 뭐 종목들 실적을 보더라도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아예 그냥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고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불확실성, 기다 아니다 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증시에선 좀 악재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항상 안고 있는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 여러가지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항상 좀 샌드위치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부채, 미국 부채 문제도 지금 지수에서는 좀 아리까리한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시면은 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 전쟁 관련주들이 시간 외로도 움직이고 장중에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푸틴이 전승절에 러시아 상대로 진짜 전쟁이 벌어져, 뭐 이런 멘트를 하면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이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으로 대부분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GSE 같은 경우도 시초가의 10%, 고가 14%를 만들고 종가는 최저가,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석탄 가스
천연가스 관련주죠. 그리고 대성에너지. 다들 비슷한 흐름이에요. 갭상승과 장중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음봉. 뭐 대성에너지는 9% 상승해서 마감은 했지만 고점 대비는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곡물 협정이 이제 협상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재개가 진행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불확실성이 협상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러한 상황에서 미래생명자원 오늘도 갭 떴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에 한일사료 오늘 오전에 제일 좀 핫하게 시간 외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긴 합니다. 한일사료 그리고 고려산업 그리고 팜스토리. 그래서 이렇게 좀 단발적인 이슈는 장중에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예. 미리 정보를 알고 어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먹을 자리는 크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매매하실 분들은 로스컷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일 또 핫하게 움직였던 이슈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이제 식약처에서 중국 수출을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중국의 화장품 규제 기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수출을 또 지원하면서 투자 심리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게 움직였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 뭐 오늘 점으로 그냥 바로 점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잉그로드랩 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바로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거의 뭐 점상이나 다름없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 윗골이 많이 달았고, 청담 글로벌 차트들은 장중에 오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핫한 테마로 오르다가 막판에는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좀 투자 심리에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오늘 섹터였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그래서 장중에는 좀 요즘에는 굉장히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것 같아요. 순환매가 아침에 뭐 천연가스 쪽으로 달라붙었다가 식량 쪽으로 갔다가 화장품으로 갔다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주 탑3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료로 텔레그램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여기 010-9559-7209번 요 번호로 이제 이름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부담 없이 좀 문자로 이름만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주는 AVCS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화장품 관련주죠. 그 중에서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차트 미인주다. 고점 돌파 종목이고 대량 거래 수반했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하루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주봉상으로 보거나 월봉상으로 보거나, 월봉은 워낙에나 좀 많이 빠진 흐름이고, 주봉상으로 간단히만 보더라도 직전 고점인 12,000원 장중 슈팅으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이때 어쨌든 매물대는 돌파를 했고, 요때는 이제 매물대가 아니죠. 쭉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0,000원에서 이제 라운드 피겨가 이제 한번 걸리긴 했는데, 여기만 좀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12,000원,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목표 수익을 잡고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오늘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죠.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AVCNC를 첫 번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매집봉들도 있었어요.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양봉 날 때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지만 이렇게 거래량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때는 좀 왜 털렸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전에 비해서 전일 대비 2700% 이상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오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죠. 예,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그 공개 매수를 들어가면서 얘는 이제 거의 이제 상장 폐지가 자진 상장 폐지죠. 자진 상장 폐지가 좀 예정이 돼 있고 임플란트 관련주는 뭐 덴티움 같은 경우도 흐름은 좋아요. 그리고 레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저는 뽑아온 거는 디오입니다. 디오도 수급적으로만 보셔도 최근에 이제 투신이랑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런 흐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32,000원 32,000원 이제 돌파 후 지지력 테스트를 좀 보여주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받쳐진다면은 제가 봤을 땐 4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직전 고점이었던 요 구간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디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이 굉장히 최근에 좀 차트가 좀 빡셌죠. 거의 뭐 한 달 동안의 지저분한 흐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 흐름들은 오늘 나온 이슈가 나트륨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애경케미칼이 엮여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뉴스로 나왔는데 저희도 정보를 좀 드렸죠.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좀 드렸지만 텔레그램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이제 무료로 제가 뿌려드리고 있으니까 신청만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잠깐 이야기가 중간으로 샜는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부터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기 시작했어요.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쉬어갈 때는 또 거래량이 완전히 좀 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전에 있었던 썩은 매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하고 사실 내일 21,000원에서 2만원 요 라인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도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주봉상 월봉상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소재로 엮였을 때 오히려 테마를 타고 꾸준하게 갈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단기 한 3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온 거래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1차적으로는 2만원 미니멈 맥스로 봐도 2만원은 지지를 해줘야 돼요. 2만원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버텨준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마감 시황이라든지 최근에 좀 시장이 좀 호재성 기사라든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해야 되는 흐름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과 별개로 개별 종목들 위주로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조금 매매를 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가는 수익률 매매를 해야 돼요. 현 구간에서는 가지고 있는다고 답이 아니에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성공 투자 모조 하시고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로 이름만 좀 남겨주시면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3종목 에이블 CNC, 디오, 애경케미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